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해도 괜찮은지요? 결혼의 깊은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우님.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이거는 원래 이 결혼이었거든. 결혼이 결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양가의 혼들이 서로 맺는 거야. 맺을 결자. 그렇죠? 결혼. 이거는 그냥 혼인 혼자지만 이거는 귀신 혼자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닭을 2마리 갖다 놔. 하나는 시댁 귀신을 쳐다보고 닭 2마리가, 한 마리는 사돈댁 귀신을 불러오는 거지. 그래서 닭의 눈을 통해서 결혼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혼례야. 이 귀신 혼자. 이것은 영적으로 조상들이 그만큼 이 간혼상제 중에서 반드시 관이 되면은 반드시 혼을 해야 된다. 혼. 그러니까 간혼상제 중에서 관과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관혼상제. 예. 그러니까 상제는 죽는 거와 제사지만 이거는 사이클이 일어나는 사이클이야. 이제 죽는 거는 이렇게 내려, 상제는 내려가는 거지. 예. 간혼상제 자체가 이 간혼은 일어나는 짓인데 이걸 해야만 상제가 나중에 상주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혼을 안 하면 상제가 없어져 버려요. 뭐 자기 묘를 묻어줄 자식도 없고 3년상을 해줄 사람도 없고 화장도 데려갈 사람도 없고 무덤을 만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혼이 있으면 상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간혼상제 자체는 우리는 이 간혼상제 자체를 이 자체가 실제는 뭐 제사짐 이런 간혼상제가 실제는 이거는 뭐 그냥 요새는 간소화되어 버렸어. 상제는.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인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고 관은 성인식이야. 이거는 결혼이야. 그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 이 말이야. 결혼. 그래서 결혼은 혼인 혼자지만 귀신 혼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조상들한테 나 다 컸습니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이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효야. 부모에게 3대 효도, 우리의 3대 효도가 뭐죠? 물효, 이 물효에 심효, 대효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심효가 결혼이야. 심효. 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후손을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출세했다, 재벌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게 3층짜리 집인데 이거 1층, 2층, 3층 올라가야지. 이거는 없이 1층, 2층 없이 대효. 그거 부모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장가 안 간 놈이 벼슬하면 뭐래? 장가 가서 애 낳는 것이 첫째란 말이야. 이거는 하나의 의무야. 의무. 인간의 의무가 간호상제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결혼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앞으로 이 결혼을 혼인신고는 없애겠다. 결혼신고제도는 없애겠다. 대통령이 되면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한 집에 있는 걸 결혼으로 간주한다. 동거 자체를 결혼으로 간주하고 거기서 출생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주소를 옮겨서 나가면 이혼한 걸로. 또 본인이 동거할 의사가 없다 이러면 부부가 아닌 걸로.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부인이나 남편 호적에 아무나 올리는 거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의 개념은 바꾸겠다. 이거를 동거하는 걸로. 동거로 바꾸겠다. 알겠죠? 그러면 호적에 등록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주민등록에만 동거가 돼. 동거되고 동거인에서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민등록에서 끝나게. 호적 자체에서는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몇 번 결혼했느냐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왜? 주민등록을 떼보면 알 수는 있어요. 여자가 몇 번 주민등록에 올라갔는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민등록에 마저도 그건 상대방한테 함부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가족관계가 다 없는 것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혼인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동거 자가 이혼 위자를 받을 때는 그 동거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이 있으면 부부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결혼식도 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거는 좋은데 주민등록상에만 올라간다. 언제든지 남자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소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앞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혼인을 간소화하겠다. 혼인을 간소화하겠다. 주민등록 옮기면 시집간 거예요. 주민등록이 두 사람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시집간 걸로. 그래서 일반 동거와 다르게 표기는 하지. 에? 거기에 동거인으로 혼인을 위한 동거. 그게 혼인 동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호적에 뭐 올리고 재판하고 지우고 이런 복잡한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 것이 효도의 물효, 심효, 대효. 이것이 혼인은 하는 것이 이 우리 인류가 지속되게 종속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혼인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출산 정책을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그 질문자 같은 경우 같이 살려고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한다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은 네. 혼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동거. 그래서 애가 있으면 그게 애가 동거인에서 출생자가 추가되는 거지.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호적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거로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한테 잘못해 줄 수가 없어, 함부로. 결혼식을 해놓고 혼인신고 해놓고 막대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니까. 마치 잡아난 물고기처럼. 그거 잘못된 거야.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는데 그 해지 절차가 복잡하지가 않아. 간단하게. 응? 아까 그분처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그럼 결혼이야. 결혼이죠. 같이 동거하면 네, 무조건 결혼이야. 네, 아니 같은 주민등록상 의미죠. 네. 주소를 옮겨서 동거하면 혼인, 퇴거하면은 이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는 뭐냐?
나는 당신하고 계속 주민등록상으로 있기 싫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 해가 나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별거, 그것부터 별거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 소송. 그 자동 이혼은 이혼이다, 결혼이다 이것은 그냥 주민등록 옮기는 거. 떨어져 나오면 이혼이야. 아주 그러니까 법관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어. 두 사람의 의견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이게 21세기 결혼 방식이지, 이 독일의 이 친구 말 맞다나 동감의 결혼으로 쳐야 돼. 둘이서 뭐 중대하게 결심을 해가지고 뭐 혼인신고를 하고 뭐 또 그 복잡한 그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 그게 미래 결혼입니다. 앞으로 결혼 문화는 그렇게 바뀌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점점 간소화돼 가요. 알겠죠? 뭐 저기 저 뭡니까? 뭐가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줄여야 돼. 그것도 국가 예산 나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리 질문입니다. 경북의 이현동님, 술, 담배, 커피와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사후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전생 업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인간으로 태어나는지요? 그럼 저거는 여러분들이 지워버려. 선업도 악업처럼 선업도 악업처럼 업보란 말이에요. 이게 업보라고, 다 업보라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은 것이나 악하게 사는 것도 다 업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커피, 담배, 술이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나? 선이라고 할 수 있나? 선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악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선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악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것이 커피, 술, 담배 이런 거야.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단 선업이다 이런 업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업보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서운 것은 이 자체가 내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유전을 바꿔버린다니까. 술 많이 먹으면 술 먹는 DNA로 수정돼 나가. 담배, 그래 나중에 고혈압, 당뇨병 와. 그러면 이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무슨 기결이 되냐? 이런 거는 전부 자식들한테로 그 죄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애를 낳고 나서 피우거나 술, 담배, 커피 하는 건 괜찮나요? 애 낳고 그것도 반드시 자라나는 어린애 쪽으로 아버지 허파에 바깥에서 피고 왔는데 방 안에서 계속 엄마 아버지 몸에서 들어간 니코틴이 24시간 나와.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면 가족이 다 먹게 돼 있어. 집안에서 담배를 안 피지. 밖에서 피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 호흡기에서 니코틴이 나올까 안 나올까? 밤새 나와요. 그럼 어린애들이 잠을 자는 집 실내가 니코틴이 가득해. 그러니까 벽에 가서 깨끗한 휴지로 벽을 닦아보면 니코틴이 나와. 담배 피는 사람 집은 노란 색깔이 나와. 니코틴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집안에서 담배 핀 적이 없어. 그지? 근데 담배를 밖에서 피웠다는 사실이야. 그런 사람은 집안에 벽지에다가 휴지를 가지고 문질면 노란 색깔이 나와. 니코틴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이런 거는 업보로 남아요. 업보로 남는데 뭐냐? 유전자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당뇨병 유전자 와, 고혈압 유전자 와, 담배 피워, 폐암 유전자가 와. 아버지가 담배 많이 피웠어. 폐암이 왔는데 자식이 줄줄이 이병철 회장 폐암, 이명희 회장 폐암, 이창희 회장 폐암, 이건희 회장 폐암. 그러면 이게 유전이야 뭐요? 업보란 말이야.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업보로 남아요. 업보로 남는 건 무슨 말이냐? DNA로 간단 말이야. DNA로 가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가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딸이 유방암이 될 확률이 많고 수시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선과 악,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관계가 없어요. 내 후손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잖아. 내 자식들이 건강해지내야지. 내가 담배를 먹고 술을 먹어서 내 자식들의 유전자 나빠지는 거. 왜 그런 짓을 해? 그 담배 팔아주면 국가에 이익이 있다. 세금을 낸다. 그런 거 세금 적게 걷어도 돼. 술, 담배는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술 정도는 조금은 유전자 영향이 없을 정도. 하나의 음식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커피 같은 것도 대량으로 먹거나 중독되는 제품들이야. 술, 담배, 커피가 전부 중독을 하는 제품이에요. 전부 다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카페인이 들어있고 호르몬 혼란을 일으켜. 인체 호르몬 면역 체계를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참고하는 게 좋지. 알겠죠? 그럼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애들하고 떨어져 살아.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데 아버지가 아니지. 이미 그 선대에서 담배 유전자는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그 자식 아버지가 또 담배를 피우고 할아버지가 피웠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게 안 내려오면 일반 사람은 담배 안 필 수 있어. 이게 뭔가 유전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담배광이었어. 담배대. 담배광이었는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노인들이 담배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 100% 담배를 피워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양반들은 긴 담배대. 근데 그걸 보면은 담배대 불을 붙일 때 이렇게 하고 붙여 혼자서. 근데 그 불을 담배를 피는 걸 하나의 권위로 생각해요. 그랬으니까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담배를 안 피는 거. 이거 지구 환경을 본다면 저 수많은 담배가 고구마 농사, 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다 담배를 키워요. 그럼 얼마나 농산물이 먹거리가 없어져. 아프리카는 지금 굶어 죽고 가는데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고 가는데 담배 농사 짓는 지역이 넓어요. 우리나라도 충청도 담배 많이 농사 짓잖아. 그 농토의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자리야. 거기다 담배를 들이 심고 그걸 갖다가 그걸 환경을 파괴하고 이게 국가에서 세금이 들어온다 해서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져. 이 업보마저도 줄이겠다. 선악도 줄이지만 선도 악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선도 업이야. 자, 최고로 선한 사람이 어디로 가냐? 천상. 천상. 최고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상에 가. 천상계에 태어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거는 선하게만 살았지. 이 천상계는 육도야. 육도. 육도는 욕계야. 그래 안 그래? 육도는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란 말이야. 그잖아. 뭐 육도만 가나?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런 욕계, 6개의 욕계란 말이에요. 욕계에 태어나요. 육욕계. 이 욕계의 생활을 하면은 결국 육욕계에 태어나. 이 육욕계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 천상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 천상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데야. 그 육도,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이 천상. 그 인간 다음 조금 나은 단계야. 그렇게 갈 뿐이지 백군 가나? 안 가. 여기에서 선한 자라도 업을 짓는단 말이야. 선 자체도 업이기 때문에 욕계를 벗어나나? 못 벗어나. 여기 위에가 새끼가 있지. 새끼로 갈 수 있나? 못 가. 무새끼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못 가. 백군 갈 수 있나?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착하게 살아도 최고 갈 수 있는 것이 욕계야. 알겠죠? 욕계. 욕망의 세계지. 거기에 석가모니는 4번째 도솔천에서 왔다.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도솔천이라는 낙원이 있어. 그런 거는 백궁에 비교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 허경영을 만날 때. 이 자가, 선하게 사는 자가 허경영을 만났다. 그러면 백궁이야. 백궁은 무한대 차원이란 말이야? 무차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백궁을 가기 위해서는 선하다고만 가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선한 것도 업이 돼가지고 욕계를 가게 돼. 선한 것도 자기 욕심이야. 알겠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것도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근데 백궁에 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없어. 악이 뭔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고사를 아무리 지내도 악하게 할 수가 없네요. 마치 담배 안 피는 사람 보고 돈 줄 테니 담배 피워라. 안 피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하다는 것이 백궁 가는 게 아니요. 선하면은 조금 나은 세상에 태어나. 욕계. 새끼도 못 가고 무새끼도 못 가고 백궁도 못 가요. 그럼 백궁은 어디 가냐? 선하긴 한데 허경영을 만날 때 그때 백궁 레벨이 오는 거예요. 레벨이 들어가면서 백궁을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를 탈출하는 과정이야 이게. 지구 탈출 과정이야 이게. 맞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악업을 짓는 자도 허경영을 만나면 똑같아. 가 안 가? 백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선하게 사는 거나 악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악하게 살았어도 허경영을 만나면 축복을 받는가 동시에 죄가 소멸되고 백궁 가는 거예요. 왜? 같은 업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놈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놈이 없어. 이것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악도. 무슨지 알죠? 겨울은 밀림이나 이 자연이 볼 때 겨울은 악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름만 좋다. 그거 가 있으면 답답해요. 저 아프리카 가서 밀림에 겨울 없는 데 살아봐. 근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겨울은 자연들이 볼 때는 악이야. 자기들 괴롭혀. 나뭇가지에 막 얼음이 끼고 막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봄 되면 꽃이 피고 좋거든. 그러면 겨울이 있음으로써 봄이 아름다운 거야. 여름이 따뜻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봄, 겨울과 여름은 이것이 삼극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나 추동 하나의 계절로 들어가. 그래서 선업과 악업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아까 선은
팔풍에서 하나잖아. 미추, 애정, 진이, 선악, 미추, 애정. 그러니까 전부 덕실, 환란. 이게 모든 게 하나야. 그렇지? 지금 시대가, 자,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산란 시대야. 산란 시대. 산란 무중이야. 지금 시대를 따진다면 산란, 산란 무중. 무슨 말이냐면 산란한 기운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 안개가 잔뜩 낀 가운데. 안개 묻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리무중이지. 그래 안 그래? 오리를 가도 안개가 잔뜩 있다. 오리무중. 오리무중이 지금 시국이야. 안개가 껴가지고 또 한치 앞이 안 보여? 오리 앞이 안 보여. 오리 전체가 안개 꼈는데 뭐 보이나? 안 보이지. 산란한 전국이야 지금. 산란한 안개가 껴있어. 이 산란은, 이 산란 자체가 지금 난국을 말하는 거잖아. 난세. 이 난세가 산란무중이야 지금.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 지금 산란무중에 들어와 있어. 뭐 가는 데마다 마스크 끼야 돼. 뭐 사람만 보면 겁을 내. 뭐 사람을 피해야 돼. 이게 뭐여? 산란한 시대지. 다르게 말하면 환란이야. 환란. 아주 환란 시대야. 환란, 산란. 그래, 산란한 기운이 쫙 깔려 있다 이 소리야. 그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그래. 산란한 기운이 쫙 깔려 있는 게 환란이란 말이야. 환란. 그래 안 그래? 이런 환란의 시대에 있는데 이 자체가 선업과 악업 자체는 어떤 죄가 많은 자라도 허경영을 찾아오면은 백궁으로 가버려. 최고의 천국 가는데 이거를 이 백궁이라는 데가 공부를 해서 간다 불가능해. 뭐 종교를 믿어서 간다 불가능해. 그래서 그 친구 이해가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야. 방정식이 좀 어려운 방정식이야. 네, 다음 질문은요. 현실은 대입시험 점수에 따라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너무도 불합리하고 청소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현실 앞에 주어진 일 등을 두고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과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선택입니까? 두 번째는요, 꿈과 비전이 없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본질. 이 본질이 뭐에 반대요? 현상이야. 현상. 그러면 이 현상은 본질의 반대죠. 그러면 자기들이 주어진 교육 현상에 이 젊은이가 노출돼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으로 이 문교부 정책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내 소질과 내가 하고자 하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교육의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탈피를 해서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걸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학원이나 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는 내가 수능 점수 잘 받으려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그러니 내 어머니 생활도 어렵고 아버지도 어려우니까 나는 마에스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기술 고등학교를 나왔어. 전수 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전공하는 과목으로 들어가겠다.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교육 현상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자기 본질 쪽으로 가버려서 교육 현상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망국 현상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민족의 교육 현상에서 자기가 교육의 본질,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 나는 기술 배우겠다. 우리 행편도 이렇고. 괜히 대학 가서 대학생만 늘려가지고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실업자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서 방향을 잡아가야 돼. 아까 그 학생도. 뭐 여러 과외 해가면서 뭐 수능 점수 잘 따겠다. 그래가 서울대 가봐야 그 인생이 변호사 돼봐야 판사 돼봐야 뻔해. 아, 인생의 본질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 머리 깎는 사람도 있지만 승려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예술인들처럼 난 그림만 그려. 나 수학 공부 안 해.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화가가 되려고 하는데 서울대가 나와야 돼? 그냥 난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만 그릴 거야. 대학에 연연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삶을 어리석은 현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빨리 본질을 깨달아. 본질을 깨달으면은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무슨 명예에 끄달려가지고 뭐 사법고시 붙어서 뭐 판사 서울대 나와서 뭐 돈 벌겠다. 꿈 깨요. 어떤 대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 자기 그릇에 맞는 걸 해야지 안 맞는 걸로 검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사고만 저질러. 하루아침에 실업자 돼. 의사가 됐다. 그냥 수술하다가 대형 민사사건에 끌려들어. 아니 의사 될 소질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놨네. 아니 의사 돼가지고 첫 번째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이 얽혔는데 30억을 배상하래. 아니 의사 월급 아무도 안 받아봤는데 30억짜리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 부모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대. 애가 죽었으니까 맹장수도한테 애가 죽어버렸어. 이 의사가 되는 안 될 애를 의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본질을 잘못 가버린 거예요. 현상에 끌려다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나 하거나 뭐 개인 그걸 해서 잘할 사람을 괜히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돼요. 대형 아니 훌륭한 의사들도 소송에 잘못 말려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수에 맞는 일을 해나가야 돼. 그게 본질을 깨닫는 거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알겠죠? 그 젊은이는 이 우리 교육 현상, 망국적 교육 현상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타파해야 돼. 네, 그리고요. 다음 질문은요.